돈은 없지만 홍특경매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자, 일단 32살에 우리 미혼 청년인데 이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종잣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월급은 350만 원 받고 있어요. 보너스든 뭐 수당이든 더 받는 달이 있긴 하지만 그냥 35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뭐 얘기했으니까 요걸 갖고 제가 물어봤죠. 자, 350만 원 월급 받는 거에서 매달 그러면 필수 지출되는 거를 제외하고 통장에 얼마가 남느냐? 그래서 매달 들어가는 지출 비용을 한번 목록을 쭉 얘기해 주시라 말씀을 드렸더니 차량 할부금 55만 원, 그 다음에 기름값 30만 원. 30만 원이면 뭐 많이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 더 나올 텐데 그리고 점심값 25만 원, 그리고 술값이 뭐 3, 40 더 나갈 때도 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30만 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3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자가 한 20 나오는 거면은 제가 알기로 이거 3천만 원을 거의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3천을 다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휴대폰 요금이 한 6만 원, 뭐 기타 개인적인 보험료 한 12만 원. 근데 여기 자동차 보험료는 일시에 냈는지 요건 잘 모르겠는데 요것도 이제 자동차 보험료는 아닐 거고요. 자동차 보험료가 아마 1년에 아마 나눠내든지 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보니까 이게 그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간식비 등 해갖고 이제 카드 쓰는 게 한 25만 원. 그 다음에 옷 등 쇼핑에 35. 근데 카드 값이 제가 물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6, 70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이게 누적되고 뭐 이달에 좀 더 썼으면 다음 달에 더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거보다는 아마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이분이 얘기해 준 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 지출이 그냥 약 238만 원. 와, 그래서 급여가 350만 원이면은 차익이 112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래도 100만 원 정도 남네요 그랬더니 이분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근데 막상 한 달 후가 돼서 통장을 보면 남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 몇십만 원 남아 있고 어쩔 때는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돈을 거의 월급을 거의 전부 쓰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 잘 모르겠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뭐 그것까지 계산을 확실하게 하고 뭐 제가 일일이 좀 더 체크했으면은 체크하면 또 구체적인 게 나오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쌈짓돈처럼 쓰다 보니까 카드를 또 긁다 보니까 많이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달에 그냥 뭐 대략 한 110만 원 남는다고 계산을 하고 이걸 1년 동안에 그냥 지금처럼 쓰고 1년 동안에 남는 걸 모으면 한 1344만 원 정도가 모일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갖고 1년 동안 모았는데 이거 10년을 모아야 10년 모아야 거의 뭐 1억 한 2, 3천 모으는 건데 글쎄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럼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렸죠. 첫째, 차를 처분해라.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여자친구가 있냐? 여자친구가 있대요. 여자친구가 차가 있냐? 여자친구가 차가 있대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본인 차를 처분하고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 차를 얻어 타라. 그 양해를 구해라. 내가 지금 뭐 그 친구하고 결혼을 할 생각이 있다면 내가 너하고 결혼을 할 생각이 있고 그러려면은 내가 돈을 더 바짝 모으고 준비할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내 차를 팔고 데이트할 때는 그대 차를 타자. 요렇게 한번 제안을 해서 차를 처분하면 뭐 일단은 뭐 대중교통비 교통카드 충전해서 한 12만 원 정도 제가 볼 때 뭐 거리상 볼 때 10여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를 처분하면 대충적으로 뭐 거의 마이너스 85 정도가 이제 이득이 되니까 12만 원을 이제 교통비를 빼면은 거의 한 73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차가 뭐 얼마 안 돼 갖고 중고차를 팔면 이거 중고차를 처분을 하면 뭐 특별하게 내 돈 더 들어가는 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차를 처분하면 그냥 그대로 그 할부금은 그냥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고스란히 그냥 요 정도 73만 원씩은 한 달에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은 뭘 하냐 물어봤더니 주식을 한대요. 뭐 코인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주식을 다 처분하면 3천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3천보다는 좀 확보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주식을 처분해서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채워놔라. 한 달 이자를 줄이자. 근데 뭐 3천만 원보다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플러스니까 버는 거니까 일단은 빨리 처분을 해서 20만 원 정도 그 이자를 세이브 시키자. 그리고 술값으로다가 뭐 30만 원 쓴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정확하게 뭐 때에 따라서 뭐 내가 낼 때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자리를 좀 줄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빈대 역할을 해라.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지금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니까 물론 뭐 친구도 모아야 되고 다 그렇지만 뭐 그거는 친구 사정이고 본인 사정이 더 급하니까 사정을 얘기해서 웬만하면 빈대를 붙어라. 그래서 한 달에 최소한 15만 원 정도 절반 정도를 줄여라. 그리고 간식비가 이제 뭐 보니까 뭐 글쎄 여기 데이트 비용이 또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월급에서 아마 데이트 비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냥 350을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간식비도 줄이고 이거 본인이 간식 먹는 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쇼핑을 좀 옷을 뭐 3, 40만 원씩 사고 뭐 그러는 것 같다고 하는데 매달 옷을 산대요. 한 3, 40만 원씩. 그래서 되게 스타일리스트한 분 같긴 한데 그럼 제가 옷을 사지 마라. 지금 갖고 있는 옷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그랬더니 충분한 것 같대요. 그러면 새 옷 사지 말고 필요할 때 뭐 양말이 빵꾸나거나 뭐 속옷이 헐렁해졌으면 그때 가서 사 입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지 말고 아껴라. 그리고 제가 요걸 제안을 드렸어요. 혹시 양말이 구멍이 살짝 났을 때 어떡하냐 했더니 버린대요. 그래서 일단 당장 저기 다이소에 가서 그 실하고 바늘 묶음 실하고 바늘 있는 그 함을 하나 사가지고 양말을 꼬매봐라. 양말을 꼬매서 한번 신어봐라. 그거를 양말을 꼬매서 뭐 신는다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모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봐라. 그러니까 양말을 그냥 빵꾸 났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구멍을 좀 어쨌든 뭐 양말 신발 벗고 들어갈 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까짓 거 그냥 꼬매 신고 다니면 되지 뭐. 누가 뭐 발가락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꼬매면서 그 마음을 한번 그때 그 느낌, 기분 이런 걸 한번 본인이 경험해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있는 거 갖고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월급에서 요렇게 저렇게 그냥 지출한 거 제하면 최소 지출만 하면 한 달에만 267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러면은 요걸 모은 걸 가지고 한 달에 이 정도 확보를 하니까 요거를 그냥 1년 동안에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바짝 모으면 한 3,204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그러면 뭐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3,204만 원을 모아서 그냥 4만 원은 그냥 저기 맛있는 거 사 먹고 일단 3,200만 원 정도 요걸 갖고 홍티경매 MPL에 투자하자. 그냥 이거는 1년에 한 15% 수익이 난다는 그냥 제가 큰 틀에서 그냥 요거만 얘기한 거예요. 뭐 여기서 더 날 수도 있고 좀 덜 날 수도 있고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그런데 뭐 어쨌든지 간에 1년 그냥 평균적으로 15% 수익이라고 계산을 해서 그럼 1년 동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약 3,68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3,200을 투자해서 뭐 한 480만 원 정도를 번 거죠. 그러면 요걸 벌었으면 2년 차에는 1년 동안 모은 월급 요번에는 4만 원까지 포함해서 그럼 3,204만 원 플러스 그 1년 동안 수익 낸 거를 얹으면 엎으면 3,680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6,884만 원이 되겠죠. 1년 동안 월급 모은 거 1년 동안 투자해서 받은 거 그럼 6,884만 원을 갖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그대로 수익을 한 15% 계산을 하면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가 만들어져요. 2년 차에는. 그러면은 그 2년 차에 8천만 원 모은 걸 가지고 3년 차에 8천만 원 플러스 한 1년 동안 모아놓은 또 월급에서 또 이것저것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 3,200만 원 요걸 또 얹으면 그럼 1억 1,2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1억 1,200을 또 재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 1년 동안 요게 또 15% 정도가 붙으면 1년에 또 1억 3,700이 되니까 그럼 1억 3,700 통장을 가지고 4년 차에는 또 투자를 하는데 1년 동안 또 급여 뭐 월급에서 또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 분명히 급여도 올랐을 것 같은데 올랐으면 더 모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냥 오르지 않고 그대로 받았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요걸 갖고 이제 같이 재투자를 하면은 1년에 이제 1억 6,900을 재투자를 하게 되면 요 1억 6,900이
1억 9,500이 되겠죠. 예, 1억 9,500이 되고, 자, 1억 9,500 통장에 모은 돈을 가지고 5년 차에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1억 9,500 플러스 1년 동안 또 월급, 또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 3,204만 원을 또 얹으면 2억 2,700이 되겠죠. 그럼 요걸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해서 5년 차 될 때 토탈해서 모아놓어 보니까 5년 동안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모았더니 2억 6,100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뭐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뭐 여기보다 더 모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사정상 뭐 갑자기 지출되는 돈이 생기게 되거나 그러면은 뭐 또 돈을 써야 되니까, 뭐 치과에서 뭐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번 달에 뭐 이하는 값으로 뭐 50이 들어갔다. 그럼 그만큼도 못 모으게 되니까 뭐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볼 때 한 2억 6,100만 원 정도를 5년 차에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저께 이렇게 세세하게 계산을 안 하고 대충 앞에서 이제 전화 상담하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제 뭐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5년 동안에 여자친구분하고 뭐 그 사이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년 동안에 지금 같은 생활을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한 2억 6,100만 원 정도를 모은 통장을, 한 통장 잔액을 한번,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 잔액을 한번 만들어 봐라. 2억 6,100이 찍힌 통장을 갖고서 한번 그걸 진짜 힘들게 5년 동안 진짜 빡세게 모은 돈, 투자해서 모으고 내가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모은 돈 한번 이렇게 통장을 찍어보고 그 느낌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거를 만든 자는 안다. 근데 뭐 만들지 않고 그냥 맨날 뭐 흐지부지 계획만 세웠다가, 계획만 세우고 흐지부지 그냥 그렇게 살면 뭐 이걸 느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느껴봐라, 이걸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제 뭐 이것저것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하고 싶은 거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주변에서 보면은, 아유, 쟤는 부모 잘 만나서 뭐 참 잘 먹고 잘 살아. 뭐 그런 친구들 있죠. 뭐 또는 뭐 참 쟤는 뭘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을 이렇게 잘 벌지? 돈을 잘 써. 부럽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 했는데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와, 우리 반에서 공부 못하던 쟤는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야, 나는 그래도 우리 반에서 1, 2등을 했는데 나는 뭐지? 월급 받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뭐 하나 돈이 없네? 그냥 자괴감도 들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냥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느낌,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그거를 갖다가 극복해 나갈 생각을 하면 된다. 그 얘기를 어저께 이제 요 얘기를 한 게, 뭐 얘기하다가 자기 친구하고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보다 나았다. 대학도 좋은 대학 갔고, 공부도 잘했는데, 이제 뭐 사회생활 한 지 5, 6년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집이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 뭐 차려준 어떤 뭘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 학교 다닐 때 못 느꼈던 게 이제 사회생활 하고 이제 지나고 보니까 부모 잘 만난 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라고 해서 그건 다시 태어나든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어쩔 수 없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내 위치에서 내 환경에서 극복해낼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부자인 친구들 바라보고서 부러워하고, 뭐 소위 말해서 뭐 잘 나간 친구 보면서 부러워하고, 뭐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은 뭐 그럼 인생 끝나는 거죠. 뭐 그렇게 살다가 비교하고 살다가 뭐 더 이상 뭐 앞으로 나아갈 게 있겠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을 때는 그걸 극복해내고 즐기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일단 줄여가면서 어쩔 수 없이 허리도 졸라매고 감수하고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죠.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마음을 딱 잡지 않으면 돈은 만들 수 없다.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란 놈도 내 싹수를 보고 찾아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라는 게 딱 볼 때, 아유, 뭐 흐지부지 쓰고 흥청망청 쓰고 전혀 뭐 나를 돈을 모을 생각이 없구만. 그럼 돈이 붙어 있겠어요? 당연히 떠나지. 예, 근데 보면은 싹수가 있어. 야,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정말 부지런히 사는구나. 그런 모습을 볼 때 돈도 나한테 붙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홍티경매하고 함께하기 위한 필수 코스로 뭐 당장에 회원가입을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뭐 도와드릴 것도 없고, 회원가입을 한다고 뭐 제가 뭐 그분이 돈이 있어야지 뭘 도와드리지, 뭐 회원가입하고 뭐 제가 맨날 이런 얘기 해드리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 1년 후에 찾아오시라. 1년 동안에 종잣돈 월급 모아서
마이너 통장 엎어서 갖고 오지 말고 마이너 통장 제외하고 본인 월급에서 진짜 필요한 것만 쓰고 바짝 모아가지고 그리고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만들어 갖고 그 통장 잔액을 본인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마음을 갖고 성취감을 갖고 다시 찾아오시라 이런 얘기를 했죠. 물론 뭐 저는 뭐 제가 뭐 돈이라는 거를 논하기에는 뭐 아직 뭐 조건도 부족하고 뭐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은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회원 여러분들하고 한 200억 정도 대출을 하면서 뭐 다양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 뭐 돈이 있는데도 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 홍티경매를 하면서 팟캐스트 팟빵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네이버 밴드 한 1년, 그다음 팟빵 한 2년, 그리고 유튜브 지금 한 3년 반, 4년 차 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저께도 이제 홍티경매 왔다 가신 우리 회원 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처음부터 봤는데 와 정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자기는 보였다. 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덕택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거를 내가 쫓아가면은 돈을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쫓아오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쫓아오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가 저는 부지런함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게 그게 가장 첫 번째 덕목이지 않을까. 뭐 덕목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제 방송을 본다 그래서 홍티경매가 함께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5시에 일어나서 뭐 홍티경매를 함께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일을 하시던 어찌됐든 5시에 기상을 해서 정말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살 수 있다는 살아간다는 것 자체 하나가 저는 크게 일단 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돈을 쫓아오게 만드는 하루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게 어떨까. 그러기 위한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저는 일찍 일어나는 거다. 부지런한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일단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살면 그냥 그걸로다가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